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고사 직전에 놓인 접경 지역에도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미활용 군용지 활용 등 국방 관련 특례 조항이 담겼기 때문인데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산불이 강풍에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끊어 발생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국가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전력공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원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막말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강릉시는 숙박시설을 확대하고 매년 국제행사를 유치해 국제관광도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시의회 개회 하루 만에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문제가 불씨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혁성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가리켜 거수기라고 비판하고는 회의장에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논란은 12일 김혁성 민주당 소속 원주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지 않다며 거수기라는 표현으로 비판한 겁니다. 민선 8기는 거수기 시대입니다. 집행기관의 무리한 사업 강행이 비현실적이고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수립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견제해야 마땅하므로 거수기 표현은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철거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자유 발언을 마치자마자 미리 준비해온 이발 기계를 꺼내들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미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기 표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 예결위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거수기라고 표현한 것과 의원 스스로 의회의 신성한 기능을 깎아내린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삭발 행위는 명분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지지하는 원주 바른청년회도 가세했습니다. 청년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포결에 의해 통과된 정당한 안건을 부정하는 무례한 행동이자 시민의 대이해기관 원주시의회를 모독해 한 행위인 것이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김 의원의 삭발 행위가 회의규칙 위반이라며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산불은 강풍에 쓰러진 소나무에 의한 전선 끊김이 원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릉시와 경찰은 국과수가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 30분쯤 강릉시 난곡동 인근 야산에서 강풍으로 인해 부러진 소나무가 인근 전봇대 사이의 전선을 끊으면서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국과수 감정 결과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전력공사의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릉 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른바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원 123명을 붙잡아 총책 30살 장모 씨 등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5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려주고 연 5,000% 이상의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의 신상 정보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아기 사진을 보내 살해 위협을 하는 등 채무자들을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130여 명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주부 등 대부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합법적인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획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올해 오징어 어획량은 419톤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기간 3년 평균의 29%에 그쳤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와 비교해도 75% 수준이었는데요. 수산물 가격인 오징어 어획고는 2019년부터 3년 평균이 톤당 857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65만 원, 올해는 톤당 1,2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이달부터 오징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조업이 본격화돼 어획량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자청은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새로운 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기존의 공동주택 위주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제 복합 관광도시 조성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동해 ECT는 동자청의 사업자 지정 취소 움직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13일 새벽 3시 30분쯤 영동고속도로 진부면 강릉 방면에서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는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3.8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법안을 알아보는 연속기획, 이번 순서는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상 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요. 특히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이 많아 건물 하나 짓기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각종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되면서 접경지역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철원, 하천 등 강원도 내 접경지역 5개 시군의 행정구역은 총 4,800제곱킬로미터. 이런 가운데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의 특성상 전체 행정구역 중 절반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안보와 산림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총 규제 면적은 전체 행정구역의 1.5배인 7,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역 발전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 최근에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었던 군부대가 떠나면서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고사 직전의 접경지역 경제를 살릴 실마리가 마련됐습니다. 군사 관련 규제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개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강원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민간인 통제선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 해체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군이 강원도의 군 유휴부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기 위한 갖가지 조항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접경지역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해온 군납 경쟁 입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의계약 근거 등 관련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가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군인은 지자체와 협조를 하도록 필수적으로 하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민통선의 문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또 보호구역의 설정 이런 것을 도지사나 기초단체장들하고 협조를 반드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이제 피부로 와서 느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손을 댈 수 없었던 산림자원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산림 개발을 위한 권한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지능지구에서는 다 웬만한 권한 다 이양받아서 그런 어떤 산림을 이용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각종 특례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반영된 군사 관련 특례 대부분은 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쳐 정책 반영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또 우리가 노력해서 부지 활용에 대한 조항이 일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 조항이 담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은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하부 법령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릉시가 2030년 세계 100대 관광명소 선정에 이어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릉시는 13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관광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국제 수준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과 사계절 스마트 관광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 숙박시설 4만 개를 추가 늘리고 매년 국제 행사를 3개 이상 유치해 단계적으로 국제 관광도시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국제적으로 좀 높여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3만 5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한 5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국제도시의 인지를 높임으로써 네, 감사합니다. 강릉시는 이와 함께 2026년 ITS 세계총회에 앞서 ITS 컨벤션 센터를 신축한 뒤 서울 남산타워 형태의 강릉타워를 건립해 지역 랜드마크로 삼기로 했습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의 랜드마크 시설인 솔방울 전망대가 완공됐습니다. 씨앗과 솔방울을 형상화한 솔방울 전망대는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높이 45m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전망대는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일인 9월 22일에 정식 오픈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적극 응원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도 크고 우리 강원도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응원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강원도민으로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안전은 강원소방이 책임지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이팅! 화이팅! 강원도민의 염원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응원합니다. 동해시 주요 관광지인 논골담길 벽화가 새 단장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입해 등대로움길과 논골 1길에서 3길 순으로 벽화 리뉴얼과 바닥 보수, 이정표 도색을 12월까지 진행하는데요. 현재 논골담길에는 모두 4개의 길에 걸쳐 묵호의 옛 생활상이 담겨 있는 116개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영월군이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지난 5월 폭염 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일 3회 주요 시가지 13km 구간에 살수차를 운영해서 도로에 열기를 식히고 정자 등 야외 무더위 쉼터에는 얼음물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과 그늘이 생기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는 스마트 그늘막 24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이 다음 달 31일까지 여름맞이 할인 쿠폰 발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4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기획전에는 700여 개의 전 품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할인 쿠폰은 강원도몰이나 원주몰 통합회원에 신규 가입하거나 원주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